겉보기엔 완벽한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목표는 달성됐고 적은 무력화됐으며 승리가 선언됐죠.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비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비용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은 2026년 3월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에픽 퓨리, 우리말로 하면 장대한 경로라는 이름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벌써 3주째가 됐어요. 초반 분위기는요,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미국이 이기고 있다는 소식만 나왔죠. 자, 화면을 보시면요, 정말 표면적으로는 대성공이었어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개전 초기에 바로 사망했고요. 이란이 그렇게 자랑하던 미사일 부대나 비밀리에 추진하던 핵 프로그램도 거의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심지어 한 군사 연구소에서는 이 작전을 두고 현대사에서 가장 집중적인 개전 항공 작전이었다, 이렇게까지 평가했으니까요. 누가 봐도 이건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게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이 눈부신 성과 뒤에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사실 이 전쟁의 진짜 비용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의 무기고가 정말 상상도 못할 속도로 텅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뭐랄까요? 희소성과 고갈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2024년에, 그러니까 전쟁 2년 전에 당시 상원 의원이던 J.D. 벤스가 했던 경고입니다. 미국이 동유럽, 중동, 또 동아시아까지 이렇게 여러 전선을 동시에 감당할 만큼 탄약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냈었죠. 그리고 2년 뒤에 이 경고는 정말 무섭게도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11,000. 이게 뭐냐면요. 전쟁이 시작되고 딱 16일 만에 미군이 이란에 쏟아부은 탄약의 추정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진짜 심각한 건 그 탄약의 종류입니다. 개전 초반 단 6일 만에 가장 비싸고 정교한 미사일, 그러니까 적의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1,000발 넘게 소모된 걸로 추정돼요. 이건 미국이 가진 전체 비축량에서도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입니다. 방어용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란이 쏘는 미사일을 막으려고 단 일주일 만에 130발이 넘는 최첨단 패트리오트 요격 미사일을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미국의 핵심 방어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당시 국방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거의 무제한의 비축량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방금 우리가 본 숫자들과 이 자신감 넘치는 발언 사이에는 글쎄요, 엄청난 괴리가 있어 보이죠. 자,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쓴 만큼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방위산업이 이 어마어마한 소모 속도를 과연 따라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왼쪽 보세요. 전쟁 시작하고 딱 나흘 만에 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300발이 넘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뭐냐? 미 국방부가 그 해에 사려고 했던 토마호크가 전부 다 합쳐서 고작 57발이에요. 계산이 되시나요? 단 4일 만에 5년치가 넘는 양을 그냥 다 쏴버린 겁니다. 사드 미사일은 상황이 더 심각해요. 마지막으로 물량을 받은 게 2023년인데 지금 전쟁 중인 2026년에는 새로 들어오는 게 한 발도 없습니다. 내년에 겨우 39발이 들어올 예정인데 이것도 무려 6년 전에 주문했던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무기는 주문한다고 해서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바로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한 연구진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지적을 했어요. 의회가 하룻밤 만에 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의 예산을 통과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미사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갈륨이나 네오듐 같은 희귀 원자재를 갑자기 짠 하고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공급망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중동에 전쟁하는데 이게 왜 태평양에, 아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CSIS의 한 전문가가 아주 명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이란에서 미사일 한 발에 쏠 때마다 그건 곧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서태평양, 그러니까 대만이는 한반도를 지켜야 할 미사일이 한 발씩 사라진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략적 트레이드오프라는 거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상황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놀랍게도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사드 체계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맹국인 한국의 방어 자산을 빼내서 다른 전선에 급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지금 가장 민감한 지역인 대만은 어떨까요? 물론 미 국무부 관리는 공식적으로 대만으로 가는 무기 수송의 지연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기도 전부터 이미 수십억 달러치 무기 인도가 밀려있는 상태였고요. 140억 달러라는 역대급 무기 판매 승인도 계속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공식적인 발표와 실제 상황 사이의 온도차가 좀 느껴지시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이 하나의 커다란 전략적 아이러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이 그토록 최우선 과제라고 외쳤던 아시아 중시 정책이 바로 자기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 전문가는 지금 미 해군 상황을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했어요. 마치 엔진 오일도 안 갈고 시속 200마일로 몇 달째 자동차를 모는 것과 같다. 태평양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할 항공모함이나 군함들이 지금 중동에서 너무 혹사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 피로감은 전쟁이 끝나도 몇 년은 갈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숨겨진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적들이 실시간으로 미군의 작전을 다 지켜보고 배우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군이 이란에서 보여주는 모든 전술, 모든 작전 패턴이 중국에게는 그야말로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짜는데 최고의 교과서가 되고 있다는 거죠. CIS의 톰 카라코는 이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이걸 좋게 포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탄약 소문은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태평양에서 미국의 억제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단언하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의 전쟁 하나를 이기는 그 대가가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를 다음 전쟁을 막을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는가? 아마 이 질문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의 전략가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될 겁니다.